3학년도에 제가 이제 정식 컨설팅이랑 수시 컨설팅 하면서 느꼈던 거랑 결과적인 측면 말씀드리면, 아까 N수생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경쟁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정시에서는 서울대랑 연세대가 이틀 먼저 마감해요. 정시 원서 접수는 1월 5일이 마감이면, 전체 마감이면 고려대가 1월 5일 날 마감하고 연세대랑 서울대가 1월 3일 날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써야 돼요. 서울대든 연대든. 그런데 서울대, 연세대 경쟁률이 내려가서 고려대 경쟁률이 폭발할 줄 알았는데 고려대도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그래서 전반적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특히 문과 중상위권에서는 좀 경쟁률이 셌고 점수도 많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년에 문과 쪽으로 갔던 자연계 재수생 아이들, 얘네들 성적이 생각보다 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결시율도 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교차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고, 요 이제 인문계열 지원 장벽이 사라졌다는 거는 시험을 따로 볼 때는 문과 애들 점수가 더 높고 이과 애들이 낮았어요. 따로 채점을 하면. 근데 같이 채점을 하니까 이과 애들이 점수가 높고 문과 애들이 낮아지니까 장벽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다 넣는 거고, 요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대학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한마디로 탐욕적입니다. 탐욕에 가깝습니다. 요게 맞물려서 자연계 쪽의 중상위권 아이들이 상위권 인문계로 이제 대거 지원. 근데 얘네들한테 물어보면 너 그 도고동문과를 계속 다닐 거냐 물어보면 걔네들이 미쳤어요. 거길 왜 다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흥분하냐면 제가 문과생 아빠거든요. 멱살을 잡고 싶어요. 제 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식, 죄송합니다. 걔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꾸 걔네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점수는 안 나오고 이게 딱 수능 성적표거든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생명지구과학 미적이니까 태생이 이과인 아이예요. 그런데 수학을 못 봤죠. 이게 수학이랑 국어가 바뀌었으면 자연계 상위권으로 쓰면 돼요. 그럼 잘 붙어요. 근데 수학이 이제 좀 낮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생명과학 1등급은 원래 96점까지, 100분위 96점까지가 1등급인데 뒤쪽에서 동점자가 많으니까 100분위는 95점이 나왔지만 등급은 1등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 점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탐구 2개 100분위의 평균. 95 더하기 98 나누기 2 더하기 93 더하기 98 하면 300점 만점에 287.5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군하나 나군하나 다군하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절대 재수를 안 하겠다. 재수 제자도 싫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연고대가 다 된다. 연고대 중위권 이상은 다 되는데 이제 경영이 제일 높고, 물론 이제 응용 통계가 문과에 있는데 여긴 이과 애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 행정사회는 이제 안정 갖고 경영경제, 적정한 소신, 통계나 자전을 쓰면 소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고대 행정을 썼고요. 그다음 나군에서는 그냥 자연계를 쓰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냥 문과 인기학과를 쓰겠다. 그리고 다군에 뭐 중앙대 쓰기는 점수가 너무 남기 때문에 제주대 약대로 지른 거죠. 그래서 고대 행정 최초 합격,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최초 합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가 문과의 상위권을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대 쪽의 성적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교대 쪽에.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폭락하진 않았는데 정시에서는 많이 폭락했어요. 정시에서는 점수도 내려가고 경쟁률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교대에서
한국 교원대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빼고 두 개 대학은 빼고 그냥 교대로 나와 있는 중에 경인교대가 1.37대 이 정시에서요. 예, 청주교대 제일 높은 게 2.42대. 그리고 저 뉴스 계속 들으셨죠? 그 서울교대를 전체 9등급인데 뭐 합격한 애가 있다. 그 기자들이 잘 모르고 쓴 겁니다. 이 교대들은 1단계 면접할 애들을 2배수를 뽑아요. 서울교대가 1.77대 1이니까 예, 그냥 지원한 애들 다 합격시킨 겁니다. 1단계 합격이에요. 네. 걔는 2단계의 면접을 갈 필요가 없는 애입니다. 왜냐면 그런 애들 안 뽑혀요. 근데 그 기자들이 가십거리로 그냥 합격했다고 자꾸 쓰는 겁니다. 걔는 괘씸죄로 먼저 떨어졌을 거예요. 예. 아니 우리도 예, 우리도 시험 봐서 거기 지원했으면 1단계 합격입니다. 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경희대, 시립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교대를 붙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숭실대, 국민대 붙는 애들이 여기 붙어요. 많이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임용 관련 부정적 뉴스가 너무 나오니까 이제 지원을 이제 꺼린다. 그리고 이제 약대 학부모집 때문에 이 약대를 쓰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건 정시적 측면인데 정시에서는 우선 가군의 연고대를 적정 지원을 해요. 그냥 딱 붙을 때를 쓰고 나군, 다군에서 약대 소신 지원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요걸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요건 뭐냐면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에 미적분 기하본 애들인데 저 문과학과에 얼만큼 다니나? 이건 최종 등록해서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미적 기하 봤는데 프랑스어 학과에 46.7% 이과 애들이 봉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일로 보이죠. 문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근데 러시아어과는 또 20%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전쟁 날까봐 안 쓴 거예요. 예, 요때 막 전쟁 발발하냐 안 하냐 막 그때죠. 한의과 인문 있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13명 아이들을 정시에서 뽑으려고 그랬는데 네,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갖고 도대체 몇 명이 이과 애들이 다니는지 계산해 봤어요. 예, 일본어과에도 16명 중에 뭐 7, 8명. 그다음에 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있죠. 이게 영어영문학과입니다. 영어영문학과에 예, 30명 중에 21명이 이과 애들이 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13명 한의과 인문 중에 11명이 자연계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과 자연이라고 32명 자리가 있는데 거기도 이과 애들이 쓰고 한의과 인문도 이제 이과 애들이 쓰고. 그러니까 경희대가 다행히 우리 학번에서 좋아진 건 뭐냐면 24학번부터 건축인문, 한의과 인문 이렇게 인문이라고 뒤에 써 있는 과들은 얘네들을 안 뽑겠다 라고 24학년도부터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수가 내려갈 거예요. 이과 애들이 못 쓰니까. 네, 그리고 네, 아까 봤던 거고 네, 22학년도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쓴 재수생 아이인데 예, 물리랑 지구과학이랑 기하를 봤던 애인데요. 300점 만점에 289.5점 이렇게 받았는데 다행히 수학이 상위권 2등급을 받은 거예요. 상위권 2등급. 그래서 연세대 중위권 학과를 썼어도 합격했을 텐데 본인은 상위권 학과를 쓰고 싶다 그래서 고대 기계공학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나군, 다군에 우리 이 수도권 서울 애들이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약대 의대를 쓸 때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뭐 학교 크기, 뭐 병상 숫자 이런 걸 안 합니다. 거리. SRT 계산해 보니까 예, 제일 빨리 도착하는데 원광대학대 여기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게 독특해 갖고 다구는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제주대학대를 썼어요. 네. 그래갖고 고려대는 최초 합격을 하고 원광대는 예비 19번이 나왔고요. 예비 19번. 여기가 예비 83번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왜 제주대 83번 나왔다고 그러면 다 놀라시죠? 저 제주대 따위가 이런 건가? 더럽게 높습니다. 예. 여기 제주도엔요 정시 파이터 학교가 많아요.
이 원희룡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희룡. 예, 거의 무조건 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시로 이제 서울 쪽으로 나오려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군에 제주대를 쓰고 이제 육지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요 제주대 약대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요. 예, 원광대 약대는 예비 그 19번이었는데 1차부터 5차 충원합격까지 추가 합격을 발표해 주는데 다행히 얘 앞에 18명이 빠져나가고 얘가 5차 충원 합격에서 예비 1번이 됐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는 애들도 많아요. 연락이 안 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6차에 전화 받고 합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절대 네 점수를 알려줄 필요도 없고 남의 점수를 알 필요도 없다. 네가 제일 낫다. 네가 제일 못하니까 모시고 살아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잘 들어간 경우, 그러니까 패턴이 약대를 소신 지원을 해보고 연고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은 이제 23학년도 요번에 이제 대학교 1학년 된 아이, 이제 편식적 수능 성적이라는 해놨는데, 네. 이게 각 양쪽으로 3등급, 3등급이고, 이제 수학은 하나 틀려서 142점에 100분이 100점, 영어 1등급, 예, 물리 100분이 99.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한양대 일반 공대를 쓰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예, 이게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268점. 아무리 못해도 270점 이상은 돼야만 이제 써볼 수 있는데 다행히 수학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근데 제가 약대 지원이라고 써놨잖아요. 딱 2개 약대가 그냥 답이 나와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군의 목포대 약대, 나군의 대가대 약대. 여기 답이 나와요. 그리고 목포대 약대는 점수 반영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 해서 하는데 왜 이제 이게 가능할 수 있냐면 말씀드릴게요. 목포대 약대는 이게 하나가 빠집니다. 국어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수학 100분이 하나, 영어 100분이 하나, 탐구에서도 이게 하나가 빠져요. 그래서 100 더하기 1등급이니까 100이죠? 99. 그래서 300점 만점에 299점으로 2등으로 붙었어요. 장학생이에요. 목포대 약대 장학생. 예. 그리고 대구가 틀릴 때 약대는 점수 계산할 때 탐구가 하나가 빠집니다. 예. 국어 100분이, 수학 100분이, 영어, 물리 100분이. 그래서 여기도 최초 합격. 중앙대 소프트웨어 대학이 추가 합격이에요. 여기가 최초 합격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다군엔 여러 명이 모이니까. 예, 그래서 이 아이도 예, 계산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데로 갔죠. 여기 국립대지만 예, 이쪽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식적으로 나왔을 때는 다른 게 확 월등해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평균을 해서 나누기 3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89, 여기 89, 89 이렇게 되면 예, 같은 점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만